나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멀리 떨어지시면 좋겠어요.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동료들로 이뤄진 제대로 된 팀과 함께 미친 듯이 집중해 멋진 일을 해내는 것. 존경할 수 있다는 거는 일을 단지 잘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퇴사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은 질문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퇴사는 여행이라고 제가 썼던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돈을 버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해야 되니까 하는 일, 아니면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이 일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쓰는 곳이 일터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이걸 하는 거는 저는 제 스스로가 설득이 되진 않았었어요. 제 시간을 쓰는 만큼 의미가 있었으면 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거나 하면 좋겠다 라는 정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내 가치관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조금 오래 가기는 힘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진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년을 일했는데 회사를 6군데를 다녔어요. 프로 이직러다, 뭐 퇴사 컨설턴트 막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제가 퇴사는 여행이라고 책을 쓴 이유도 퇴사를 하면 여행을 가니까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행을 하면서 좀 제가 몰랐던 저를 발견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그 베르베르 단편 중에 하나가 브랜드가 국가가 되는 미래에 대한 단편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구글, 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보다도 파워가 좀 세지고, 사실 뭐 애플 쓰는 사람들은 그 문화가 있고 구글, 삼성 다 조금씩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 같은 것도 좀 다르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나라처럼 발달하는 거에 대한 미래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다양한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생각이 그 안에 있는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여행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양한 회사를 약간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나라들을 제가 좀 탐방하는 느낌이었고, 퇴사를 하면서 조금 일어났던 일들이 이직이든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였든 아니면 1년 동안 제가 갭이어를 가졌는데 그 시간이든 좀 제가 제 자신을 알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는 여행이라고 제목을 지었던 거고요. 퇴사를 권장하고 여행을 가라 이란 책은 아닙니다. 퇴사 전에 저는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2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내가 기여할 것이 있는가, 그리고 2번째가 내가 얻을 것이 있는가예요. 내가 기여할 것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쓰는 거니까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나는 성장했으면 좋겠어, 뭐 의미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기여할 때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사실 되게 좋은 회사인 거죠. 2번째가 내가 지금 주는 만큼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얻을 것이 있는가. 근데 이 얻을 것도 누구나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성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킬을 내가 가지고 싶다면 그 내공을 쌓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2가지 질문에 내가 기여할 것도 있고 얻을 것도 있다, yes,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 회사에 조금 더 있어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2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yes라면
좀 더 회사를 다니면서 고민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여하는 만큼 계속 성장을 할 거고, 내가 만약에 얻고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있진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안정성이나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내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걸 뭐 주말에 진행을 해본다거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겠죠. 두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스라면 아직은 조금 있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 질문 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즘 시대도 그렇고 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기는 조금 힘든 시기이니까 좀 더 조심스럽기는 한데,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계속 미루기보다는 나왔을 때 또 오히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생활비에 한 5개월 정도는 저축을 해두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냥 무턱대고 나오면 어쨌든 정말 이 밖으로 벗어나는 이상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프리랜서든 뭐든, 뭐 내가 뭐 여행을 가겠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책임감은 사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이 시간들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또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답이 X였다면 저는 모험을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그 리드 헤이스팅스 규칙 없음도 읽고,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이제 그 창업자? 마크 랜돌프였나?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만든 패티 맥코드의 책도 읽었어요. 파워풀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나온 문장 하나가 제가 일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퇴사하는 여행에도 인용을 했거든요.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동료들로 이뤄진 제대로 된 팀과 함께 미친 듯이 집중해 멋진 일을 해내는 것. 근데 저는 이 문장에 단어 하나하나가 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동료, 이게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존경할 수 있다는 거는 일을 단지 잘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태도가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어야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뭔가 안에서 그 리스펙트가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진짜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척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고, 일도 책임감 있게 잘 하지만 타인에게 친절하고 오히려 베풀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오히려 저는 존경심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동료들로 이뤄진 제대로 된 팀, 이것도 중요해요. 제대로 된 팀이라는 거는 혼자서만 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아는 사람. 제대로 된 팀이라는 단어 안에 일을 잘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좋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하면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더 멋진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제대로 된 팀인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집중해 멋진 일을 해내는 것. 이것도 미친 듯이 집중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데 리소스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일 자체보다도 왜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감정 소모 같은 게 없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나를 갉아먹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뭔가 나를 발전시키는 스트레스. 미친 듯이 집중한다는 거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멋진 일을 해내는 것. 이거는 내 기준에서 멋진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막 되게 화려하고 트렌디하고 막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는, 누군가에게는 작게라도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의 정의이고 사람들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 멋진 일을 해냈다는 거에서 성취감도 올 테고, 그래서 꼭 회사뿐만은 아니어도 일에서 바라는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퇴사는 여행에 썼던 글을 토대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퇴사는 여행 직접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해도 속으로는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가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계속 고민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행동을 하는 게 지금은 되게 느리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느리게 가는 게 더 빠른 거야, 막 이런 말이 그 모모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했어요. 오히려 저는 2017년에 1년을 쉼표를 찍은 건데, 그 기간 덕분에 저는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뭐 써둔 글들, 저의 생각들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이런 게 책으로도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제 브런치가 이제 이전에도 2015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도 읽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꽤 있는 편이었지만 2017년에 쓴 글들이 빵빵 터진 게 되게 많았어요. 저에게 되게 중요했던 시기이고,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회사도 나를 선택하는 거지만 나도 회사를 선택한다는 거, 서로 더 맞는 사람과 환경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나빠서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더 잘 맞는 환경을 찾기 위해서 각자의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일도 잘하고 배울 점도 많고 성격도 좋은 사람들 진짜 있어요. 정말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은 그냥 돈, 뭐 권위 이런 것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 막 가치관 이런 걸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여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최고의 복지는 훌륭한 동료라는 말 하잖아요. 저는 이 말에도 정말 공감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가 그 회사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나와 맞지 않고 내가 막 자책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멀리 떨어지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내가 하는 일에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서로 같이 성장하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도 이제 친구들과의 약속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프리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집에 대한 영상도 좀 더 잘 찍고 싶은데 아직 편집 툴을 잘 다룰 줄 몰라요. 그래서 말하는 컨텐츠로 우선은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기로 했으니까 제 선에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저의 근황은 이제 설 끝났으니까 이번 주부터 사이드 뉴스레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진행하려고요. 이거 혼자서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한테 좀 많이 기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이제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이만 끌게요. 안녕 여러분. 응원해요. 바이.